저희가 방금 소개받은 LG U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 랩을 맡고 있는 조현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CEO 스코어 데일리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기업에 있으니까 기업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앞서서 한번 쭉 내용들을 보니 일단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LG U 플러스에서는 그런 AI에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 사례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 큰 트랙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석사를 이제 우성인식으로 전공을 했고요. 당시 그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였는데 그 디지스트라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 한 5년 동안 연구소로 있고 그게 좀 있다가 갑자기 U 플러스에는 18년부터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AI 브랜드라고 익시라는 AI 브랜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브랜드를 만든 거는 한 2022년부터 만들었고 실제적인 이제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 건 23년 말부터 특히 올해부터는 마케팅 그룹과 좀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U 플러스에서 나오는 익시 서비스는 AI 기반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U 플러스 3.0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백달에서 보이고 있는 유선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고 통신이라든지 미디어, 그다음에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 기업 이 크게 네 가지 축에서 실제적으로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뭐 광고 커머스나 B2B 같은 영역으로도 확보해서 점점 더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확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통신회사였다. 스스로 한계 짓지 않고 일상을 바꿔나갔다. 그렇게 어느덧 3천만. 이제 더 큰 시작을 하자. 모두가 성장하는 더 큰 일상. 전에 없던 디지털 세상을 열자. Growth Leading AX Company LG U+. 실제 공중파를 비롯해서 미디어에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광고 영상이고 이 영상은 밑에 하단 자막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시젠 비전 모델로 생성한 영상입니다. 실제 그림에서 보셨지만 다양한 B2C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그걸 넘어서 B2B까지 가는 이런 모든 여정을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라고 저희가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러한 어떤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국내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버추얼 아티스트인 그 나인디스라는 모델을 좀 확장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쇼츠나 굿즈 등으로 좀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좀 토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분이 원본 이미지이고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익시즌 비전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생성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례. 실제 저희는 디지털 혁신 기업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핵심 드라이버로 가져가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는 고객 중심의 CX가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한 디지털 역량의 DX가 중요하고 또 플랫폼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모든 거의 슬로건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라는 것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AX 성장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얘기를 저도 이제 곱씹어 보니 아까 장준영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AI라는 처리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 얼마나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통신, 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또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각 서비스단에서 고객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저희는 사실 데이터를 고객이 남기신 소중한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새는 고객의 행동 패턴들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AI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여전히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LG 교육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엑사원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는 자사의 통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하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해서 도메인 특화 생성형 AI인 익시젠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들은 저희가 6월 29일 날 개발 완료되어서 프레스 리리즈를 한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내부의 젠에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의 초이스 중에 하나로 익시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디바이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경량화되는 익시젠 프로 도메인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B2B 시장을 겨냥해서 저희가 자사의 통신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익시젠 통신 버전을 만들었다면 그 레시피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라든지 교육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B2B 시장에 이런 온프라미스 모델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여전히 준비하고 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성형 AI가 되면서 얼마나 빠르게 개발해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자사에서 고민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저희는 비개발자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B2B 기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B2C 서비스의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드시는 비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익시 솔루션이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들은 저희 유플러스 사내 업무망에 저희가 올려놔 있고요. 실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API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게끔 API 키를 다 열어드렸고 비개발자 같은 경우는 익시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 환경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익시 스튜디오 안에는 젠 모델 중에는 익시젠이라는 내부 모델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멀티 모델 제공하기 위해서 오픈 AI, GPT 3.5, 4 온리 같은 다양한 영역들도 열어놔서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열어놨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펑셔널 기능, 그다음에 세이프티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넣어드려서 보다 빠르게 내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량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라는 유플러스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플랫폼에 쌓아놓고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빠르게 분석을 좀 할 수 있고 또 데이터 품질 관리도 자동화로 할 수 있고 또 분석 모형도 빠르게 이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바이올렛이라는 저희 MLOp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브옵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데브옵스 구조에서 CI/CD 같이 빠른 배포와 구축도 필요하지만 많은 인공지능 모델이 돌기 위해서는 저희는 CT라고 해서 빠른 또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 학습적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바이올렛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고객분들에게 빨리 딜리버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플러스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있고 그 위에 MLOps 플랫폼 바이올렛이 있고 그다음에 익시젠과 같은 다양한 생성형 모델 그다음에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익시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는 AI 풀스택이라고 해서 여기 물론 GPU 레이어는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B2B 사업의 익시 엔터프라이즈라는 내용으로 실제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AX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 섹션부터는 실제 저희가 GenAI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혹은 내부 직원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공유하는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마케팅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이런 포럼이 있을 때는 저 주연형 광고를 굉장히 많이 좀 데모로 틀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저희가 GenAI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실제 오픈해서
딜리버리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스틸 컷인데 뭐 설날이라든지 3.1절거 같은 어떤 특정한 셀러브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합성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있고요. 뭐 소비자의 반응은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기존의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기존 마케팅 그룹이랑 얘기를 해보면 기존 제작비 대비 4분의 1 수준의 절감, 그다음에 제작 기간조차도 한 3분의 1 절감돼서 내부 업무 직원의 효율화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 사옥에는 포토 부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그 기계가 저희가 들여놨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서 본인의 뭐 기본적인 나이대라든지 성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진 한 장을 찍게 되면 다양한 사진들을 저희가 생성해 드리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본인 실제 기본 프로필을 가지고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 랩컷과 같이 다양한 사진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대학 축제 현장입니다. 대학 축제 현장에 실제 저런 것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멀지 않고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다라는 것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많이 운영했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IPTV라는 큰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근데 IPTV에 제가 그 실제 리모컨 발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는 음성 인식의 성공률이 중요했다고 하면 요새는 거의 그 기술들이 많이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실제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방화가 예전에는 단발성으로 그냥 VOD의 제목이라든지 어떤 특정 뭐 채널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었다면 실제 컨텐츠 검색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른한 오후에 볼 수 있는 영화를 틀어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메타도 만들어 놔야 되고 이걸 가지고 AI 처리하는 기능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PTV를 보시는 고객분들의 대부분의 그 미디어 시청의 본질을 보면은 저는 감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그 감상을 집중해 하실 수 있도록 탐색, 추천이라든지 검색 분야에 좀 시간들을 많이 줄여드리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도 사업 인더스트리에 있는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KPI를 가져갈 때 이 단건 하나로 뭐 고객분들의 어떤 뭐 이용료라는 개념보다는 고객의 탐색 시간을 줄여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KPI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보급해드리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추천도 다양하게 좀 많이 친구도 가족도 나조차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나에게 딱 맞는 콘텐츠 추천해줄 사람 없나요? U+ AI 익시의 추천을 경험해보세요. U+의 AI 익시는 당신의 콘텐츠 취향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먼저 드라마를 많이 보는 철순의 집이에요. 이번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영인의 집이에요. 익시가 시청 이력을 분석하여 취향 저격 맞춤형 홈화면을 보여드려요. 다른 게 느껴지나요? U+ TV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알아서 위에 그리고 앞에 보여드릴게요. 홍보 팬더 콜을 관심있게 보셨나요? 관심있게 본 것과 관련된 다른 작품들을 찾지 않아도 알아서 보여드려요. 최신 인기 영화도 좋지만 취향에 맞는 숨겨진 작품들도 보고 싶었나요? 그렇다면 익시에게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받아보세요. 시청 이력 기반으로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보여드려요.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추천 문구를 읽어보는 새로운 재미도 느껴보세요. 콘텐츠뿐만 아니라 구독 상품도 추천해드립니다. 당신의 시청 이력에 맞는 상품과 추천 문구를 만나보세요. AI 추천과 함께 콘텐츠 생활을 더 즐겁게 AI로 또 한 번 앞서가는 U+ TV. 저희가 9월 초에 지금 오른쪽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기자분들 한 100여 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에서 미디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미디어 기자간담회에 사실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었는데 초개인화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디어 초개인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것들을 초개인화했냐면 방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부모님, 저희 실버 고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플러스 TV 같은 이런 IPTV를 즐겨 보시는데 기술하는 쪽에서 UI, UX를 막 변경하고 뭐 마이크로 매니징 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뭐 리모컨도 새로 좋은 게 나와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도 부모님이 잘 안 바꾸십니다. 옛날 게 편하시게. 고객 화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할 때 저 하나하나를 저희 지면이라고 표현하고 컨테이너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밑에까지 스크롤 내려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 지면이 60개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느냐, 실제 보면 아무리 60번째 지면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보고 계시는 그 브라우저에 보이는 영역이 대부분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지면 하나하나에 추천도 하지만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는 편성으로 나가야 될 영역도 있는데 이 지면 자체를 리랭킹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장 메타를 이용해서 이걸 추천할 때 이거 그냥 뭐 제가 추천했으니까 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의 시놉시스를 좀 달아서 이걸 왜 추천했는지 소개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촉매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데이터 얘기할 때 비정형 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 고객분들의 시청 이력과 같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이 어떤 메뉴를 이동했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로그화시켜서 고객의 그 세탑 기반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는 노력들, 다양하게 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스포키라는 스포츠 플랫폼이 있고요. 그 플랫폼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풀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경기 중간에 들어오시면 각종 주요 득점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일일이 저걸 다 스크립트를 따서 만들었다면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자동화로 만들어서 3분 내에 바로 그 플랫폼에 올려드리는 일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방식의 이제 다시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좀 보면 저희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숫자 데이터에서 아까 제가 뭐 영업 직원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SQL 쿼리를 잘 못 뽑으셔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개발부서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구독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된 영역들 저희는 AI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심플하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원하는 쿼리를 채팅으로 질문하면 쿼리를 생성해주고 그거에 맞는 엑셀 파일을 뽑아내주는 영역들을 저희가 확장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좀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AI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업무가 대체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뭐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GenAI 같은 분들이 해줄 수 있고 그런 기존의 저런 일들을 맡았던 분들보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워크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에 있는 부분에 정말 많은 장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희 출동 매니저분들이 출동을 하면 이 매니저분들도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밑에 보시겠지만 작업 절차서 혹은 조치 가이드 혹은 수많은 장비의 장애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6월 29일 날 믹시젠 내부 모델이 나오면서 이걸 바로 저희가 적용을 해드렸는데 믹시젠 모델을 이용해서 그리고 외부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문서를 밀어놓고 챗봇 형태로 어떤 형태를 물어보면 거기 그 수많은 장표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바로 장애 현장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좀 표준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희는 아까 제가 익시드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향하는 회사에서 정말 제일 좋은 걸 쓸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과 보안과 여러 가지가 구매가 돼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내적 부서에서는 이 내용들을 출제필트로 빨리 해도 되게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조치 가이드라든지 또 일부 장애 보고서 같은 것들은 내부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의 경우에는 오프라미스를 좀 내부적으로 개발해달라는 의지가 있어서 그거에 좀 맞춰서 잘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입니다.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왔는데 AI 카피라이터 내용이라서 저희는 이제 MMS라든지 FC 혹은 뭐 여러 가지 배너라든지 여러 개의 형식으로 저희가 카피라이터 문구가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AI 카피라이터 얘도 역시 GenAI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실제 고객 내부 마케터들이 카피 작성 채널을 하고 어떤 서비스 만들고 싶고 필수 키워드를 뭐고 제외 키워드 상품을 넣으면 여러 가지 추천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마케터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가감에 실제로 고객을 뿌려주는 영역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애 예측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상 탐지 엔진을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신회사고 저희가 디지털 채널 타겟팅을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폰 디바이스를 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여행을 타겟팅해서 어떤 고객분들에게 뿌려지는데 이전에는 편성 담당자의 어떤 감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조금 폄하하는 걸 수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도메인 지식을 상대로 저희가 그 발송을 내보냈었는데 저희가 C360이라고 고객 한 분의 360도 고객 관심 특성을 분석하고 그런 관수 특성을 통한 지수 조합을 통한 타겟군 선정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 플랜으로 논의를 했고요.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디지털 채널 타겟팅은 전부 100% 자동화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AI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화가 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문자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헐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고객 가치도 좀 제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2C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B2B AICC도 얘기를 좀 많이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AICC 업무를 계속 확장해서 LG그룹사의 초거대 엑사을 이용해서 많이 생성들이 있고 이제 레퍼런스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 1위 사업자로 이런 영역들을 계속 확산해 나간다 그런 말씀 비즈니스 사례를 드리고요. 장표를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매진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네AI 사업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 자료에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과기부에서 인공지능의 확산과 보급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들 그다음에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해외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저희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특히 저희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있는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잘못 오염되거나 남용됐을 때는 그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제네AI 관련된 레퍼런스는 아까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B2C로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 내부 마케터가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저희는 사실은 메인의 컴퍼니와 좀 많이 벤치마킹 미팅을 많이 하는데 메인의 컴퍼니가 오픈 AI 가지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 저를 끝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여전히 답이 없는 영역이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 이런 것들이 잘 나눠서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네AI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인 고객 직원을 상대로는 상당히 많이 좀 업무 효율화 상승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대고객 서비스에 뿌려지고 또 나의 기본적인 역량들이 강화되기 대체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보람 좀 하는 회사님들 나눈 거 별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또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영역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차 내주실 것 같으니까